자, 볼까?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이야. 그치?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지. 지구가 형성이 될 때, 기억나니? 0.5 알리. 지금 현재 반지름의 50% 정도 되는 반지름의 크기였을 때, 뭐가 생겼었지? 기억나?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됐었지. 누구 때문에? 그때 막 이것저것 미행성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기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랬죠. 그 기체가 대기를 둘러싸서 무슨 효과? 온실 효과 때문에 그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돌아 들어와가지고 마그마 바다 용융 상태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여기 이제 어떻게 되니? 0.6 알리 정도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죠. 기억나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핵 속으로 밀도가 컸던 애들이 다 기어 들어간 거야. 그게 뭐냐면 철하고 니켈이. 철, 니켈이 제일 많이 기어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 가장 많더라. 이렇게 되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지구가 아니고 지구의 바깥 껍데기지. 지각이야.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들이 뭐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철이 지금도 지구에 제일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가끔 떨어지고 있는 운석이 있는데 걔네들을 보면 철질하고 니켈질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떨어질 때 그런 애들이 우수수 떨어졌을 거라는 거지. 근데 지금 철이나 이런 애들이 지각이 별로 없어요. 안으로 그때 다 기어 들어갔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미행성 충돌이론에 약 0.6 알리 정도 됐을 때 핵과 멘틀이 분리될 때 그때 철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 자기장, 고지자기 뭐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철에서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부에 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철이 제일 많은데 오늘 우리가 포커싱 하는 데는 뭐냐면 지각이야. 그래서 지각 구성의 8대 원소가 나옵니다. 지각 구성의 8대 원소. 이건 외워야지. 니네 중학교 때 외우지 않았니 이거? 안 외웠냐? 어떻게 외웠어? O, C, R, 페, 카, 나, 크, 마 이렇게 외웠죠. OCR, 페, 카, 나, 크, 마 이렇게도 외우고 산규알철, 칼라, 칼마 뭐 이렇게도 외우고 외우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써줄게. 니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 원소 이름이 산소죠. 얘는 영어로는 실리콘인데 규소라 그래. 알루미늄. 얘는 철. 얘는 칼슘, 얘는 나트륨. 지금이야 이제 나트륨으로 배우지만 니네는 대학 가면 소듐이라고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칼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학 가면은 포타슘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이렇게 달라.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소하고 규소가 이렇게 있더라. 실제 우리 책에 보면 퍼센티지를 뭐 니네가 다 외울 필요 없지만 46에 20 몇 프로니? 27%, 28%. 이게 46%에 이게 28%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게 비금속이죠. 얘네들 비금속이라고. 금속이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뭐로 돼 있어? SiO2 성분이죠. 우린 이게 지각 성분의 대부분을 뭐라 그래? 규산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각 성분의 대부분은 규산염으로 차지하고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금속의 경우는 알루미늄이, 지각에는 알루미늄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2등이 철이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는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에는 금속 중에는 2등이 철이고 1등이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이 밀도가 좀 작거든. 좀 이렇게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떠요. 그러니까 지각 성분이 많이 있는 거고 거의 대다수의 광물은 SiO2, 규산염으로 되어 있다. 광물 중에는 거의 99% 가까이 될걸요? 우리 책에 안 나와있니? 99%, 92%라고 나왔구나. 광물 중에는 이게 92%를 차지한다. 광물 속에는 거의 규산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게 이제 지각 구성의 8대 원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산소가 되게 재밌게 우리 생명체 구성 물질도 하잖아요. 생명체도 산소가 1등일 거야 아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니? 물이잖아. 물을 이루고 있는 게 H2O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우리를 분석해 보면 수분이 한 67% 되거든. 그 수분이 H2O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산소가 질량이 제일 크다 보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규소야. 규소는 몇 족이죠? 우리 14족 기억나니? 14족에 규소가 자 어디에 있어? 탄소 있고 그 밑으로 규소가 있다고. 얘가 6번이고 얘가 14번이잖아. 이 14족이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세로줄에 14족, 족 같은 애들이죠. 족이 4개야. 여기 아니야. 족이 같어. 족이 같아서 족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족이 같아. 그래서 14족에 최각전자 4개야. 4개면 팔이 몇 개야? 4개야. 팔이 4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결합팔이 4개가 있는 거야. 탄소가 결합팔이 4개 있어.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도 잘 결합해. 그런데 그 밑에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규소. 규소도 팔이 4개야. 이렇게. 그래갖고 결합을 잘해요. 이렇게 된다. 이게 웃겨 이게? 팔이 4개예요. 이렇게 된다. 14족이라고 하니까 뭐야? 결합할 수 있는 애가 4개. 그러니까 쟤네가 되게 비슷하죠. 이게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각하고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구성이 조금 약간 이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산소가 1등으로 많고 2등이 지각은 규소야. 생명체는 탄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각 구성 물질의 규칙성, 생명 구성 물질의 규칙성. 이렇게. 그 규칙성에 대한 게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지각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 첫 번째 지각이라고 써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체 구성을 보죠. 생명체 구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명책에 보면은 이거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니네 그거 알지? 2차 대전이니?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패망하기 전에 일본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다음에 저쪽 뭐 만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중국 사람들 또 잡아다가 너네 마루따라고 들어봤어? 마루따. 마루따가 뭐 통나무 이런 뜻이래.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 거야. 뭐 이상한 실험들을 다 했어. 막 바깥에 사람들 해갖고 추운 데다가 이렇게 되게 추운데 거기다 물에 적셔가지고 팔 적셔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게 꽁꽁 얼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는 거야. 어떻게 찢어지는지, 어떻게 깨지는지 막 이런 이상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왕창.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포로들을 데리고 마루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막 독극물 실험도 하고 뭐 별의별 실험을 다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전범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 전범들을 다 전부 사형시키잖아. 근데 그 731 부대 부대장은 살아남았어. 딜을 한 거야. 어떻게 했겠어? 그거를 그 생체 실험한 결과가 되게 어찌 보면 중요한 자료잖아. 그러니까 그걸 팔아넘긴 거죠.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풀려났어. 무죄. 그래서 그 731 부대 저기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 보기에는 다 그런 것도 연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차마 교과서에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생명책에 보면 이 퍼센티지가 있어. 이걸 구성하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쭉 쓰는데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frog, 개구리, 또는 닭, 또는 다른 뱀, 아니면 돼지 이런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본 것 중에 사람이 표기되어 있는 건 없어. 근데 사람도 했겠지 했는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쓸지 않고 교과서에 실은 거는 다른 좀 미개한 동물들을 싣습니다. 그래서 생체를 보통 그러니까 다 일정하지는 않아. 생명체마다 조금씩 비중은 틀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다? 순서대로 따지면 물이 67% 구성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이 많은 게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18%. 그러니까 이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대충 한 요 정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단백질, 지방이 있죠. 뚱뚱한 사람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말고 먼저 또 저기도 있지. 핵산이 있지. 핵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있어. 탄수화물이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무기질도 한 2, 3% 될 거야.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나머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니네 물은 H2로 돼 있는 거 알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단백질은 C, H, O, N, S까지 있어요. 여기 이루는 원소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C, H, O로 이루어져 있지. 얘도 C, H, O, N, P 이런 걸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무기질은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주로 금속이 많지. 탄수화물은 이제 역시 CH5인데 생각보다 주요 영양소인데도 탄수화물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 체구성 비율이 낮다. 이게 특징이야. 이렇게 됩니다. 체구성 비율이 낮다. 왜 낮을까? 얘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포도당이지. C6, H12, O6잖아. 얘는 주로 뭘로 쓰인다? 혈당으로 존재해갖고 얘는 에너지원으로 쓰여버리겠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체구성 비율이 낮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 배고프거나 힘들면 야,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지. 그게 계속 사용돼 버리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기 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짜잔, 짜잔, 짜잔. 그죠? 짜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탄소로만 되어 있는 애를 누구 제외하고 얘를 제외하고 무기잖아요.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기물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유기물을 뭐라 그래? 오가닉 이렇게 얘기하죠. 유기물이라고 한다. 원래 유기물은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탈 수 있는 물질이야. 무기물은 타지 않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이제 장례식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니? 가족들끼리 이제 저기 화장터 가죠. 화장터 가면 관체로 통째로 넣어서 태우잖아. 그거 봤어 혹시? 태우고 나면 이제 나중에 재만 남잖아요. 뼈만 남아. 그러면 이제 그 뼈를 저기 철로 된 방망이로 콩콩콩 찌어.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유골함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어디다 보관하든지 물에 뿌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산에 뿌리든지. 그때 이렇게 태우면 남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살덩어리 이런 것들은 불에 되게 잘 타거든. 그렇게 타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유기물이라 그래. 남는 건 뭐가 남을까? 이빨 남고요, 뼈 남고요, 이런 거 두개골 남고 이런 거 남아. 이건 타질 않아. 이런 타고 남은 재.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칼슘, 인, 이런 애들 다 이빨에 있고 뼈에 있는 성분들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기물이다, 무기물이다 나누는 기준이 원래 연기가 있다 이런 뜻이야. 태우면 연기가 난다. 그게 유기물이야. 무기물은 타지 않는다는 뜻이야. 유기물, 무기물, 연기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태우면 타고 날아가고 막 이렇게 연기 내는 애를 우리는 유기물이라 그래.
타지 못하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네들만 지금 V표한 것만 유기물이다. 여기에는 무기물이죠. 얘는 얘도 무기물이죠. 물도 안 타잖아. 얘도 무기물이다. 자, 그러니까 니네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누구야? 물이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유기물 중에는 단백질이야. 그냥 전체로 봤을 때는 얘가 1번인데 유기물 중에는 단백질이 1번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산이 뭐가 있을까?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할 거야. 핵산에는 이제 니네 DNA, RNA.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아? 60조 개 정도 있잖아요. 키로당 1조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 안에는 핵이 다 있잖아. 그 핵 속에는 DNA, RNA가 다 핵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 어찌됐던 유기물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단백질이고 전체에서 가장 많은 거는 물이더라. 근데 물은 무기물이더라. 타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도 구성 그 비율이 누가 제일 많아?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탄소더라는 거야. 그 다음이 뭘로 되어 있냐? 우리 동그라미 그래프에. 수소. 이런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랑 좀 평행이론처럼 닮았죠?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등이 산소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 2등이 있는 애들이 얘가 족 같은 애들이죠. 팔이 4개.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이런 공통성을 갖고 있더라. 이 탄소가 그래서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장에서 핵심이고 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 단백질, 지방, 핵산 저런 걸 다 따로따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각 구성의 물질의 구성 규칙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지각 물질의 규칙성.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장 넘겨볼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화학적으로 쓸 때는 SiO2라는 표현을 써요. SiO2. 얘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니? CO2 비슷하게 생겼죠? 얘도 14족이고 얘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랑은 구조가 전혀 다르다. 구조상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그냥 SiO2 1대2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 조금 이따 할 거야. 얘는 석영, 장석 뭐 이런 것들 특히 석영이 SiO2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할 거야.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 이 SiO2라고 쓴 거는 우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한 거고 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는 진짜로 이제 실제 그 안에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고체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결정 구조를 보는데 가운데 얘가 다리가 몇 개라 그랬어? 4개라 그랬잖아요. 다리가 4개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에 Si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탄소나 규소나 14족 애들의 공통적인 건 결합팔이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산소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야. 산소가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우리 앞부분에서 수도 없이 했죠? 공유결합은 어떤 걸 공유결합이라고 했지? 기억나?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했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규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라고.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니네 이제 나중에 산화수 따질 때 배우는데 산소는 마이너스 2가를 가져요. 마이너스 2가를 갖는다고. 마이너스 2가를 갖는다고. 마이너스 2가를 갖는다고. 마이너스 2가란 얘기는 여기 있는 전자를 지가 뺏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하나 뺏긴 거야. 얘도 하나 뺏긴 거야. 얘도 하나 뺏긴 거야. 얘도 하나 뺏긴 거야. 얘 등신이야. 어이 바보. 이렇게 4개를 다 뺏긴 거야. 우리 공유결합 배웠잖아. 쉽게 얘기해볼까? 이거는 산소 거요. 얘도 산소 거야. 얘도 산소 거야. 얘도 산소 거야. 얘가 규소 거야. 얘 규소야. 얘 규소 거야. 규소 거야. 규소는 14족이니까 4개 자기 거 딱 있잖아. 근데 옆에 산소를 만나면 산소가 자기 쪽으로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거 산소 끌고 가버린다고. 하나 없고 얘는 이쪽에서도 끌겠지. 그래서 2개 얻는 거야. 얘 이쪽에서도 끌고 이쪽에서 이쪽 결합도 하나 끌고 있지. 그래서 2개야. 얘는 바보같이 지금 뺏겼고 4개나 뺏겼어. 그래서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구조야. 그래서 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정사면체 구조라 그래.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리고 여기 각도가 몇 도냐면 니네 이거 정사면체 각도 몇 도니? 109.5도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SiO4 구조로 되어 있다. SiO4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 다 더해봐. 얘 플러스 4고 얘가 마이너스 2짜리. 그래서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4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을 띈다. 전체적으로 음이온을 띄는 거야. 실제 생긴 구조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 이게 마이너스로 존재하겠니? 마이너스가 있으면 저걸 중화시켜주는 양이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카운터파트 이온이라 그래. 그래서 누가 있다? 마그네슘, 철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산염 사면체로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얘네들이 따라붙어야 된다. 니네 철과 마그네슘이 따라붙으면 뭐라 그래? 어두운 색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냐? 조암광물이라는 거 배운 기억나니? 조암광물.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뭐 있어? 감남석이 있고 각섬석이 있고 휘석이 있고 흑음모가 있고 석영이 있고 장석이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4개 있죠? 이 4개가 어두운색 광물이야. 얘네 2개는 밝은색 광물이야. 차이는 뭘까요? 얘는 누구를 갖고 있어? 그 안에 철하고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다. 많이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얘는 철하고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밝은 모습이더라. 밝은 색깔이더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그래서 규산염 광물이 이렇게 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산화수를 다 써봤더니 규소는 플러스 4, 이거 많이 나옵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i. 그래서 다 더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됐어. 음이온, 마이너스 4가 음이온인데 얘가 자연 상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카운터파트로 중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2개 붙는다. 그래서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붙어가지고 중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붙은 애들은 어두운색 광물인 거야. 그래서 감남석, 각섬석, 휘석, 흑음모든 얘네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거. 얘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애들은 석영, 장석이에요. 밝은색 광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규칙성을 표로 그린 게 우리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있어. 거기 보면 독립형 구조가 있고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렇게 있지. 먼저 첫 번째. 여기다 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독립형 한번 볼까요? 독립형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SI가 이렇게 들어있고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애들이 따라락 딱 만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암석이 이렇게 용광로에 있는 뭐 쇳물처럼 이렇게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굳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뭉칠 수 있는 애들만 뭉치겠지. 자기 혼자 뭉치겠지. 그래서 이름이 독립형이야. 독립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망치 같은 걸로 두들기면 깨져버리죠. 부서지는 거야. 깨져버리더라. 이게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거기 보면 감남석이라고 나왔지. 이거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Si 하나당 이게 다 산소거든. 산소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Si 하나 대 산소가 몇 대 몇? 1대 4라는 비율을 갖더라.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감남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감남석은 쪼개짐이 그냥 깨져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고온에서 정출이 되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딱 결정 만들어버리면 끝이야. 자기 혼자 잘났다고 결정 딱 만들어버리면 끝인 게 감남석이에요. 그래서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사슬 구조. 우리는 어떤 책은 뭐 단쇄 구조 이렇게 하죠. 뭐 연쇄 살인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연결해서 계속 살인을 하는 사람을 연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슬이야, 사슬. 이게 단사슬이야. 한자로 단쇄 이렇게 단쇄 구조.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사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거 가운데 여기가 SI가 들어있는 거야. 가운데 SI가 들어있는 거라고. 가운데 SI가 들어있는 거라고. 가운데 SI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결고리에 산소가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다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산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산소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한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쪼개짐. 한 방향 쪼개짐을 갖겠지. 깨트리면 이 모양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Si 대 O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여기가 지금 산소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묶어봐. Si 하나당 자 산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는데 이렇게 얘는 3개죠. 얘도 이렇게 해서 3개지. 얘도 이렇게 3개지. 이런 식으로 3개지. 이렇게. Si 하나당 산소가 하나씩 3개씩 결합한 형태 꼴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1대 3이 되더라는 거지. 처음에는 독립형일 때 1대 4였는데 얘가 1대 3이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조금 뭐 애들이 굳으려고 하니까 야 좀 기다려봐. 우리 일렬로 서야 돼. 일렬로 서야 돼.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온도가 좀 낮은 데서 결정으로 석출된다. 결정으로 석출된다 이런 뜻이야. 그 얘는 혼자 고온에서도 그냥 결정으로 돼버려. 급해. 독립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얘는 줄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온도가 좀 떨어지겠지. 얘보다는 좀 저온 정출이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합하는 곳이 하나씩 생기지. 연결되느라고 이렇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단사슬 구조. 3번 이제 복사슬 또는 이중사슬 또는 복쇄 이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그릴걸. 자, 빨간색으로 그리자. 정사면체 구조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근데 옆에 또 있어. 이렇게 이중으로 연결되는 거야. 옆에 이렇게 정사면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옆에 정사면체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정사면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정사면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된다. 이 사이에 SI는 다 하나씩 있겠지. 이 SI는 하나씩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부 산소가 공유해가지고 같이 산소가 들어있는 것이.
여기 옆에 다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런 산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고, 여기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데는 다 산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두 라인으로 연결돼서 이중사슬 구조다, 복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쪼개짐이 생기겠죠. 보통 이제 쪼개짐을 얘를 한 방향 쪼개짐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방향으로 쪼개지겠지. 그런 쪼개짐이 있다. 얘 같은 경우는 깨트리면 부스러져 버린다, 깨져버린다. 이런 특징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SI 대 O를 해봤더니 얘가 얼마 나오냐면 4대 11인가 나올 거야. 그지? 4대 11이야. 이럴 때 얘를 감남석이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뭘로 되어 있니? 희석이죠. 1대 3은 희석이야. 이건 이제 너네 시험 문제 때 외워야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각섬석이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니네 이해하기 쉽게 한다 그러면 얘가 1대 4면 얘가 1대 3이면 얘는 2.8 정도 되는 거야. 점점 결정 하나가 가지고 있는 SI 하나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그게 다른 얘기로 뭐냐면 다른 애랑 공유결합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이중으로 결정이 생겨야 되니까 야 좀 기다려봐 줄 서 이렇게 돼야 되지. 시간이 걸리니까 온도가 좀 더 떨어져서 서서히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견고하겠지. 견고하다고. 얘는 그냥 혼자 띠릭띠릭 금방 만들어진 건데 얘네로 갈수록 점점 견고해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판상구조. 판상구조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너네 그 빵집 가면 덴마크식 빵 있잖아요. 뭐 데니쉬 페스트리라고 그러나? 이렇게 얇게 이렇게 뜯어지는 빵 있잖아. 얇게 뜯어지는 빵. 그런 식으로 흑운모가 이래요. 이렇게 핀셋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유리 조각처럼 이렇게 얇게 펴져. 그런 애들을 우리는 판상구조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SI가 이렇게 있잖니? SI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어떻게 결합이 돼 있냐면 이렇게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 이 밑으로 산소가 하나 이런 식으로 결쳐 있는 거야. 이해되냐? 이렇게. 위아래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판상에는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이 막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얘도 그러니까 쪼개짐이 한 방향으로 껍데기 벗겨지듯이 쪼개짐이 한 방향 있겠지. 그 다음에 SI 대 O가 몇 대 몇? 얘가 1대 2대 5라고 나왔을걸? 그러니까 이거 1로 따지면 1대 2.5잖아. 이거 봐. 점점 줄고 있잖아. 4였다가 3이었다가 2.8이었다가 2.5로 줄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런 애들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다? 흑운모다. 이 네 개는 전부 다 어떤 구조?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있어? 철이 들어있어야 유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전부 다 무슨 색광물? 어두운 색광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여기가 이제 뭐야? 망상구조야. 망상구조. 망이 뭐야? 그물망자야. 그물구조. 그래서 SI, O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게 앞뒤로 쫙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다이아몬드 구조야. 다이아몬드 구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석영하고 장석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 중에 석영이 대표적이지. 석영은 완전히 깨져버린다. 반면에 장석은 쪼개짐이 있어. 근데 어쨌든 밝은색 광물이야. 얘 그래서 니네 석영 어떻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 이렇게 육각꽃 기둥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석영이. 다이아몬드도 이런 구조잖아. 그래서 얘는 그물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물구조. 그물망자야. 그물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 SI 대 O가 1대 2요. 1대 2. 그러니까 봐봐 여기. 1대 4, 1대 3, 2.8, 2.5, 2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SI O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철과 마그네슘이 있어 없어? 없어. 철과 마그네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밝은색 광물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니네들한테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이쪽으로 진행할수록 어떻게 된다? 저온 정출이야. 그러니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그만큼 식겠지. 서서히 식으면서 균일하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됩니다. 풍화에 강하다. 풍화에 강하다. 그래서 석영 같은 경우 니네 동굴 같은 데서 석영 발견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흙 같은 거 속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보석 덩어리가 나와요. 그게 석영이거든. 자수정 이런 거 있지. 걔네들은 다른 흙들은 다 풍화돼 갖고 막 다 부스러졌는데 그 안에 보석은 그대로 있는 거야. 얘네들이 오랜 세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하나를 구성하는 산소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산소들이 다른 옆에하고 결합을 했다는 얘기야. 다른 옆에랑 견고하게 결합했으면 얘가 부스러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석영 장석이 풍화에 되게 강하더라라고 하는 게 요 장에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필기를 좀 해보세요.